지난 2016년 코트라가 외국 바이어가 본 한국 상품의 경쟁력 현주소 보고서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의 제품의 디자인과 가격 대비 품질 면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했지만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기전자 제품은 기능 디자인 부문에서 경쟁력 1위를 나타냈지만 전기전자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보다 낮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바이어 10명 중 6명은 한국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우선 중국 제품과 비교한 뒤 결정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지도에서 일본, 미국, 독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전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이나 LG의 브랜드를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일본 브랜드라고 인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국가 브랜드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영국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국가 브랜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브랜드 가치가 전년보다 9% 증가한 9위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삼성과 LG는 최고의 가전이 되었고 현대와 기아차는 놀랍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방역 성공을 계기로 선진사의 시스템을 가장 잘 갖춘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은 데 이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 마스크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바이어들이 비교한다는 중국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하는 진단키트 등 95개 제품에 브랜드 K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건 최근 수출기업들 사이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견 가전업체 원봉은 최근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태극기나 한글로 한국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고객사들은 제품을 수입한 뒤 직접 태극기 도안을 제작해서 부착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 브랜드의 인기에 원봉이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올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늘었다고 했습니다. 창업자인 김영돈 회장은 1987년 섬유 무역업에 뛰어들 때만 해도 한국산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스티커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고 현지에서 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산이라면 30% 이상 값을 더 쳐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한국의 국격과 브랜드 파워가 모두 높아지며 이제는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낮은 주가를 기록했던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게서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현대자동차 등은 1분기 실적으로 위기에 강한 한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서버와 PC 수요 등으로 1분기 영업이익 6조 4,500억 원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LG전자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미국의 월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분기 영업이익이 8,63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고 최근 사태로 인해 1분기 세계 주요 시장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27.5% 감소했지만 한국 브랜드 점유율은 전년 동기 7.3%에서 8.4%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WTO의 월간 상품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2월 수출의 증가율은 3.8%로 OECD 국가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G20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봉쇄를 1개월 연장할 때마다 성장률이 2%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한국은 대응이 빠르고 필요한 인프라와 대처들이 준비되어 극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2분기부터는 한국도 피해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확실히 선방하고 있고 앞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가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들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수십만 제조회사와 종사자들에게 우리들의 숨은 영웅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전통적인 수출 시장 외에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한 공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위상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방역 방법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K방역을 알리는 웹세미나가 3차례 열렸는데 미국, 러시아 등 75개국 보건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한류를 통해서 K-팝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면 이제는 K를 붙인 K방역을 비롯하여 K바이오, K제약, KBT, K투어, K푸드, K컬처, K에듀 등도 전 세계 시장을 향해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에서 K가 붙여진 로고를 자주 보게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감염병 대응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45일 만에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면서 그동안 수고를 격려하며 성과에 대해서 평가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의 완화 소식에 일본의 분노는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국이 생활 방역을 선포할 때 일본은 긴급사태 연장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저렇게 방역에 성공할 때 일본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 이제 일본을 보라 할 시대는 끝났다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네티즌은 한국의 규제 하나를 부러워하며 일본도 언젠가는 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전세계 기업의 1분기 순이익이 40% 감소했는데 일본은 78%나 줄어 최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본이 2분기에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4일 일본 내 경제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2분기 일본은 GDP가 전분기 대비 21.8%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전문가는 마이너스 42%의 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경제적 피해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분기 영업이익이 1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중에 가장 낮은 편이었고 한국은 3대 신용평가사에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타격이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아베 정권의 대응은 못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매사의 뒷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정보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을 활용한 방역은 아직도 아날로그가 만연해 있는 일본과 비교되며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3주 만에 진단키트를 만들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효율적인 진단과 추적을 해냈으며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방역체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교과서라고 불렸습니다. 또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며 4월부터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참여연에서 지난달 30일 약 25.7천억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가결하며 1인당 114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재난지원금은 한국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금액 규모도 더 커서 이것만큼은 더 나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날로그가 일본의 발목을 또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80% 가까이가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도입한 내 번호 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 카드를 받은 사람은 15.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내 번호 제도는 소득과 과세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대신 고유번호가 할당되고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내 번호 카드 신청을 주저하고 대부분 이 번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1인당 114만원 지원을 결정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3개월이 지나서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확대하려고 했으나 과거로부터 이어온 도장서류 문화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촉진해야 할 담당 장관이 도장업계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도쿄의 IT 기업 프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택근무 실시 중이지만 회사에 나갈 필요가 있는 이유에 관해 38.3%가 거래처가 보낸 서류 확인 정리라고 답했습니다. 아직도 종이 문서와 도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본의 관행은 재택근무에 큰 걸림돌이 되며 감염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들이닥친 최악의 감염병은 디지털로 인해서 빠르게 극복해낸 한국과 달리 아날로그 사회에 머물러 있는 일본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전 미야자키 현 지사 동국하라 히데오가 지난 3일 TV 아사히 비토 다케시의 TV 태클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사스나 메르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감염증 대책이 잘 되어 있었다며 일본은 2, 3월에는 한국의 방식을 도입하고 선수를 치고 나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과 달리 일본은 한국의 방식을 깎아내리기에 바빴고 황금 같은 시간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한국은 반대로 해에서 선진국이란 말을 들으며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지난 4일 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용적인 정부와 협력적 국민으로 이루어진 인적 자원과 비교적 미래지향적 자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짐 데이토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경제발전을 모델로 삼았던 서구 모델은 이제 수명이 다한 것 같다며 우리 스스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